조선혁명박물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항일혁명 선열들이 발휘한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을 보여주는 자료들과 사정물들을 보면서 투사들이 지녔던 투쟁 기풍, 투쟁 본때로 살며 일어나갈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두만강연안 일대에 유격구가 꾸려지고 우리 혁명 역량이 강화되는 데 질겁한 일제가 유격군거지를 덕량평화의 암이라고 하면서 군거지에 대한 대대적인 터벌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혁명의 사령부가 있는 이 소왕청에 대한 적들의 공세가 제일 끈질긴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격대와 적들과의 역량 대비가 1대 100이었다는 그 사실만 놓고도 군거지 사수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인민들이 지금 나무로 집을 짓고 있는 저 사진, 남들이 무너뜨리고 가면 떠짓고 무너지면 떠짓고 한 게 군거지 방어전투 끝난 다음에 보니까 어떤 너희는 한 자리에 무려 70번씩이나 집을 다시 지었더랍니다. 그만큼 집을 조금 보수하는 것도 힘든데 아예 새로 짓자니까 품이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하루에 20번 남아 전투하는 데서 70번씩이나 집을 다시 지으면서까지도 군거지 지켜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밑바탕에는 김일성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심이 있었고 그 신심이 군거지를 지켜내고 승리를 안아올 수 있게 한 밑바탕으로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무려 70번씩이나 집을 다시 지으면서 유격구를 지켜 싸운 항일의 선열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감동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일의 선열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살며 일한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또 못해낼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두 다리를 자른 항일혁명 투사 박순일 동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투사들이 지녔던 혁명 신념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금 깊이 새겼습니다. 또 신념의 강자만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창간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결사의 정신으로 당정책 관철에 떨쳐나서자. 토지정리 돌격대 황해북도 료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더 많은 새 땅을 찾아내서 알곡 생산에 이바지할 일념 안고 맡겨진 토지정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황해북도 토지정리는 현재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토지정리는 3차 토지정리 대상입니다. 토지정리를 진행하는 과정에 불도저의 가동률을 높이는 문제가 제일 선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단에서는 한 해에 2번씩 군 전시회를 열고 그 전시회를 통하여 모든 대대들이 따라 배우기, 따라 앞서기, 경험교환 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토지정리를 끝나면은 여기서만도 750여 정도의 새 땅이 얻어지게 됩니다. 흉안남도 리목관리국 신양 갱목 생산사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통나무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계톱을 비롯한 생산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 림지 조건이 맞는 능률적인 작업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쏘임길과 자동차길 관리도 책임적으로 해서 매일 통나무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 드높이 지금 중요 대상 건설장들이 더 많은 통나무를 생산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경공업 부문에서 제품의 질 제고와 새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다정화, 다양화, 다색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명제품, 명상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해낼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성천강 가방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새로운 형태의 학생 가방을 질 좋게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생산량에 앞서 제품의 질 제고를 가장 중요한 선차적인 문제로 들어지고 재단과 나렴, 재봉, 완성을 비롯해서 모든 공정들에서 기술적 지표들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질보장 문제를 일생산 및 재정 총화의 첫째가는 항목으로 내세우는 것과 함께 기술 준비실을 생산 현장에 전개해서 교정별, 연령별, 남녀별로 각기 한 제품 생산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을 현장에서 대책함으로써 가방 생산에서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여명 일꾼들과 여명원들의 토끼 기르기 경험 토론회가 원산시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강원도 안의 여명 조직들에서 출품한 새 품종의 토끼들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체로 제조한 수의 약품들과 약초, 계절에 따르는 여러 가지 모기들을 돌아보았으며 토끼 기르기에서 모범적인 단위들과 가정도 참관했습니다. 경험 토론회는 각지 여명 조직들과 여명원들이 토끼 기르기 운동을 더욱 활기 있게 벌려나가도록 하는 데서 우위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황해남도에서 진행된 토끼 품평회에도 도와 시, 군의 수십 개의 단위들이 참가했습니다. 품평회에서는 지난 기간 우량 품종 토끼의 육종과 정축체계, 사양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모기 문제를 해결하며 토끼 예방약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교환됐습니다. 만경대구요 김주효 고급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저고개를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저국의 신성한 용예를 피로써 지켜 싸운 김주효 영웅을 따라 배우기 위한 시료 모임을 실종에 맞게 조직하는 것과 함께 실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저국을 사랑하는 숭고한 정신을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이 양묘장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꾸린 양묘장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고향과 모교를 열렬히 사랑한 김주효 영웅처럼 학창시절의 저국을 위해 한 가지라도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자고 이렇게 양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도 심고 정성껏 키우고 있는데 이 나무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의 애국심도 같이 커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제 이 나무모들을 만경봉해랑 그리고 우리 겨재림에도 심으려고 합니다. 이 나무모들을 가꾸면서 우린 더 아름답게 변모될 우리 고향의 모습 그리고 더 멋지게 변모될 우리 학교의 모습을 그려보곤 합니다. 이 나무가 고목으로 자랄 때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김주효 영웅처럼 청춘을 빛낼 그런 결의도 다시곤 합니다. 제50차 예술인 체육대회가 8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동지와 조선문화예술 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인범 동지, 관계부문, 문화예술부문 일꾼들, 창작가, 예술인, 교원, 학생들이 경기를 보았습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펼쳐진 대중율동체조와 힘있고 기백 있는 건강 태권도는 체육대회의 분위기를 한껏 돋궈주었습니다. 영화부문과 무대부문, 교육부문 이렇게 세 개 부문을 나누어 축구와 배구를 비롯한 구기 종목들과 밧줄 당기기, 씨름을 비롯한 민족체육 경기 등 다채로운 체육유혈화 경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수들과 응원자들이 요리에 맞춰 부문별 응원 경기도 특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선 경기를 통해서 우수한 단체들이 오늘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대회는 그전에 비해 경기 종목 수가 다양하고 규모도 더 커졌습니다. 이 예술인 체육대회에 1차 때부터 참가했습니다. 이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경기장을 달렸습니다. 축구 선수로. 오늘 이 경기장에서 느꼈던 이 격동과 흥분을 안고 창작 창조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무릎에 걷히고 달리기 체육유희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팀이 1등을 하였습니다. 우리 팀이 1등 하게 된 데는 제가 혼자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팀의 모든 성원들이 평시에 대중체육 활동을 활발히 벌려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고 그 과정에 집단주의 정신을 발양시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제50차 예술인 체육대회는 문화예술혁명의 장엄한 포성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적극 거무추동한 전세대 예술인들처럼 말리마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명작 창작으로 당의 병들을 충성 다해 받들어 나갈 창작가 예술인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체육대회에서는 무대 부문이 종합 1등을 쟁취했습니다. 중국의 농업연구사들이 비호정자 연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구사들은 염성 알칼리 토양이어서 천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던 타콜라마간 사막을 시험 재배밭으로 정하고 염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비호정자 연구에 힘을 넣었습니다.
이 표는 염도와 염기도에 잘 견딜 뿐 아니라 앞으로 3년 내지 5년 동안 연속 재배하면 토양의 염도와 염기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농업연구사들은 이번에 연구한 바닷물에서 자라는 벼종자를 시험적으로 타콜라마간 사막에 20종보 심었는데 종부당 소출이 7.5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 고무의 주요 생산국인 수단에서 최근 고무 생산량의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고무는 식료공업 부문에서 유화제로 쓰이며 화장품 생산과 약품 생산에도 이용됩니다. 지금 수단에서는 고무 가공 처리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아라비아 고무가 누군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무 재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지 않아 아라비아 고무의 질이 낮은 것도 고무 생산량 감소의 주되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정부는 앞으로 2-3년 동안에 아라비아 고무 나무를 더 심고 가공 공장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러시아의 여러 주들에서 자연 피해를 입었습니다. 월로그다주에서는 갑자기 많은 눈비가 내려 천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으며 교통이 마비되고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한편 하바롭스크 변강과 꼬미공화국에서도 폭설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설로에서 보수들이 파손되고 도로들이 폐쇄됐다고 합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를 구원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속에 얼마 전 러시아의 연구 집단이 일본으로 빼돌리려던 수십 마리의 신돌 고래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고래의 여러 종 가운데서 과반수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멸종을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간에 의한 고래잡이에 있다고 합니다. 비법적인 고래잡이 집단은 바닷가에 이른바 고래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잡아들인 신돌고래를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을 받고 있는 일본으로 빼돌리려고 했습니다. 구조에 동원된 연구 집단은 가까운 시일 내에 고래 감옥에 잡혀있는 고래들을 모두 구원해서 자기의 서식지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책, 신포를 비롯한 함경 남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어 신포에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6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김책을 비롯한 함경 남북도의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11월 10일 일요일, 음력으로 10월 14일입니다. 내일 조선소의 중부를 거쳐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용량으로 량강도와 함경북도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황해남도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저녁에 소낙비가 내리면서 우박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온천, 령년을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와 저녁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러므로 농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우박과 센 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리어서 밤이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송진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리어서 밤이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온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리어 밤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흐리어 낮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흐리어서 오후와 밤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흐리어서 오후와 밤이 비와 서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흐리어서 낮부터 때때로 비와 서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흐리어 오후와 밤이 비와 서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룡아 13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오량지방으로서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소위해상에서, 모레 조선 동해해상에서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해상에서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1.5m로, 먼 바다에서는 1.5 내지 2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서풍이 7 내지 10m 불고 물결은 1.5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1.5 내지 2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위 해상에서,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